네, 시대인지학원에서 대원외고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이준일 쌤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대인지 설명회 하고요. 그 다음에 특목사관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설명회 20분간 시간이 짧아서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린 걸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요, 겨울방학 이렇게 준비하자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저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이제 저 광고 겸 해서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진은 조금 된 사진이긴 한데 여기 이제 대찬학원에서 예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되셨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공은 과학교육입니다. 통합과학교육이고요. 됐죠? 학원 강사 경력은 한 20년 넘은 것 같고요. 대치동에서는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두실게, 제가 이제 통합과학교육, 통합과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과학교육이거든요. 과학교육인데 이제 대학원 컬리도 좀 바뀌면서 이제 통합과학교육이라는 이 명칭이 이제 살아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제가 물화생지 수업을 다 한다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그 대치 CMS에서 영재반 과고 영재고 준비하는 중학생들 물리원 하이탑 수업을 했고요. 근데 현재까지도 이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혹시 더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는 제가 지금 대원외고 한영외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으로 말씀드리면 대원 한영 꾸준히 해왔고요. 그 다음에 외대국어도 작년에 이제 다운교육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물리를 제가 할 수 있다, 물리를 잘한다, 영재들도 가르친다, 대원이 제일 어려워하는 물리도 제가 가르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화생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학원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 같은 경우도 영재반 수업을 하고 있고요. 되셨죠? 지원하고 생원은 저기 강동 쪽에서 고2, 고3 수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생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혹시 제가 이제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보통 같이 하는 쌤도 많은데 통합과학을 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걱정하실까봐 제가 이제 이력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는 학원은 현재 이제 시대인재 수업하고 있고요. 세정이나 대찬도 3월 이후에 현재 이제 소통은 다 되어 있고요. 원장님들하고 이제 하는 걸로는 얘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한번 보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대치메카나 SNT,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잘 모르실라나 혹시 뭐 미래인 학원이 또 영재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 학원도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내에서 한 10개 가까운 학원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현재 수업하고 있는 학원과 뭐 3월에 할 학원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제가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몰아생기 다 할 수 있고 뭐 통합과학 뭐 당연히 문제 없다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대원이 다른 과목과 다르게 좀 물리가 좀 많이 어려워요. 물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했는데 작년 기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나 라고 물어보시면, 실제로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이지만 문제는요, 수능특강 1, 2에서 그죠? 물리 1, 2에서 물리 1, 2에서 일부 따와서 이렇게 약간 믹싱을 해서 만든 문제도 꽤 있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적당히 뭐 우리 중학교처럼 뭐 시험 뭐 몇 주 남기고 뭐 적당히 공부하지, 뭐 외워서 벼락치기 하지 이랬다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올해는 좀 쉬웠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쉬웠다고 이제 내년도 쉬우라는 보장은 없죠. 그 보장은 없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대원외고 물리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물리 파트가 통합과학에서 올해 쉬웠으니까 내년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체크할 때 경쟁률 같은 것도 많이 체크를 해요. 그 경쟁률이 결론은 학생들의 뭐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수준인 것도 있거든요.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가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뭐 외고가 없어지네 마네 이런 말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는 조용해졌고요.
이제 오히려 지금 나오는 얘기는 2025 그 고교 중점학교 되면서 이제 앞으로 뭐 외고 더 세질 거다. 그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도 그에 발맞춰서 분명히 문제는 어려워질 확률이 높고요.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뭐 이과에 뭐 문과 침공 뭐 이런 단어 나오죠. 그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서울대학 학생의 꽤 많은 부분이 이과 애들이 문과 상위권과를 다 차지했고, 됐죠? 뭐 어떤 과는 뭐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이과 애들이 뭐 다 가져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에 이제 반박을 해야죠. 전쟁을 해야죠.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과 쪽 과목, 특히 이제 과학 쪽 과목, 물리 같은 거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원외고에서 통합과학 잘하려면 물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좀 드립니다. 되셨죠?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순서를 어떻게 갈 거냐면요. 크게 교육부에서 과학 시수 또는 구형수 시수를 어떻게 가라 라는 얘기, 커리를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원외고 커리를 좀 하고요. 대원외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과학 커리, 그 다음에 과학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넣을 건지, 됐죠? 학원에서 제가 또 어떻게 대비해 줄 건지, 그런 부분 차례로 차근차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요. 교육부에서 원하는 수업시간 배당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 친구들이 그 수업 듣고 있는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되셨죠?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과학까지 요렇게 반드시 필수해라. 요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 보시면 교육부 필수가 국어, 수학, 영어랑 과학이랑 똑같죠? 사회도 똑같죠? 그죠? 고1 때 똑같습니다. 그죠? 됐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나 수학은요. 여기 보시면 필수가 10단인데 실제로 고1, 3 과정에서 10단위로 끝내진 않거든요. 10시간 밖에서 많아진 않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2, 고3 때까지 했을 때 실제로 뭐 수학이나 영어는요, 뭐 20시간, 30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필수가 10이라는 얘기는 10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과장을 하면 수학이나 영어 일부 학기에서 또 일부 중간 기반에서 조금 망쳐도 시험을 좀 못 봐도 학생들이 많이 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게 10단위, 실험까지 하면 12단위입니다. 근데 대원외고 커리를 보면요, 3, 6이죠. 됐죠? 그럼 여기 좀 잘못됐는데, 여기 이제 3학년 겁니다. 3학년 거. 여기 이제 실험이 들어가야 돼요. 3, 6, 실험이 7, 8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학기 때 둘 중 하나, 생활과학 박사 중에, 그러면 9, 10이죠. 2학기 때 역시 둘 중 하나, 그럼 11, 10이죠. 꽉 채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를 시험을 못 봐도, 시험을 망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전체가 다 반영되니까. 되셨죠?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특히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이게 3단인데 이걸 망쳐버리면요, 전체 12에서 3이거나 10에서 3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성적, 학교 등급에서 되게 치명적이겠죠. 많이 할 기회가 없으니까. 3년이라고 봤을 때. 그죠? 영어나 수학은 2, 3학년 때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학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부터 바로 망쳐버리면, 그죠? 이건 뭐 되게 치명적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국영수와 단위수가 똑같다는 거, 1학년 때, 특히 1학년 때 여기 333 보이시고 다 1학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다른 과목들은 살짝 부족함이 있어도 많이 할 기회가 있지만 과학은 전혀 없다는 거, 반드시 시험 잘 봐야 돼요. 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원 친구들이 우리 문과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고요. 잘하죠. 열심히 했죠. 많이 했죠. 심지어는 과학도 선행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영어, 수학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과학 공부를 좀 덜 했어요. 뭐 게을리했다는 얘기보다 좀 시간 배정상 과학이 좀 덜 들어갔죠. 공부 시간 배정에서요. 그러다 보니 과학을 약하거나 모르거나 안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3월달 딱 들어가서 갑자기 학교에서 뭐 빅뱅부터 시작해갖고 막 달리면요, 친구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금방 시험 보죠. 거기다가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원은요 시험 날짜가 빨라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막 차리고 봤더니 1학기 중간고사 봤더니 막 등급 쭉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다른 모든 친구를 해야겠지만 우리 친구들 특히 문과 성향이 좀 강하고,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좀 들였다 싶은 친구들, 또는 거꾸로 내가 지금 외고로 왔지만 과학, 이과 이쪽으로 조금 플러스할 마음도 있다, 이런 친구들 반드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안 하고 3월 이후에 공부하면요 못 따라가요. 제가 언급을 잠깐 해드렸는데 대원외고 온 친구들요, 일부 친구들은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친구들은요 영재고나 과고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튼 친구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 틀어버린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즉 물화생지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럼 그런 친구들이 통합과학 당연히 앞부분 1등급 차지하겠죠. 그죠? 되셨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방학 동안만이라도 해야지 좀 따라가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 3월 이후에 돼서 한다 그랬다간 못 따라가죠. 그러면 나중에 학생부에서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방학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특히 대원외고는 물리가 어려우니까 물리 갑자기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쌓여있는 내공이 있어야죠.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직관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되셨죠? 방학부터 고용수 못지않게 과학도 공부를 하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되셨죠? 그럼 이제 다음 PT 가겠습니다. 여기는요 학교 알림이 대부분 다 아시죠, 어머니들? 스쿨 인포, 그죠? 들어가셔서 대원 외고고등학교 딱 치시면 이렇게 딱 뜨죠. 딱 뜹니다. 학기별로 뜹니다. 그죠? 이거 전체를 다 클릭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미리 작년에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했고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했고, 됐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3개 정도는 체크하셔야 돼요. 되셨죠? 여기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되셨죠? 여기 교육활동 카테고리, 요거 보시면 교육과정 나와 있고요, 운영평가 나와 있습니다. 되셨죠? 그 밑에 진도 나와 있고요. 진도. 됐죠? 그 다음에 그 진도에서 시험 볼 때 어떻게 이제 배점 줄 건지, 되셨죠? 뭐 수행은 어떨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되셨죠? 물론 2022 거고요. 23건은 당연히 아직 안 올라오죠. 23건은요 보통 한 4월쯤 지나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사립이니까요 전년도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진 않고요. 그래서 비슷하니까 미리 2022 거 체크해 주시면 23 준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되셨죠? 요런 부분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요런데 진도 운영이나 평가계획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요 이제 통합과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원외고는요 교과서를요 비상교육 교과서를 씁니다. 고1 통합과학 교과서는요 5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비상교육을 제일 많이 씁니다. 됐죠? 가장 무난한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거고요. 되셨죠? 비상교육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다 떠오르시죠, 어머니들? 그 오투, 그죠? 완자, 요런 책이 비상교육서 만든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친구들이 시험 공부할 때 오투나 완자 있는 문제는 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랑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가 꽤 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가 제 기준에서 8강의 신소재 파트인데, 신소재 파트에서 비상교육이 조금 다른 교과서랑 좀 달라요. 되셨죠? 거기다가 한영이 물리 가지고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신소재도 결론은 물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역시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되셨죠? 그런 걸 체크하셨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되셨죠? 진도는 차근차근 나갑니다. 됐죠? 선생님은 이제 작년 기준이지만 2분이 아마 들어오실 거고요. 되셨죠? 물화생지를 파트를 좀 나눠서 2분이 진행을 하십니다. 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요 수행이 70이고요. 됐죠? 중간고사 15, 기말고사 15, 즉 3대 7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3대 7. 요 비율은
조금 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3대 7이니까. 참고적으로 한영은 5대 5거든요. 되셨죠? 저는 이제 시대인지에서 한영외고와 대운외고를 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좀 해드리는 거고. 됐죠? 여기 이제 30밖에 안 되니까 조금 적지 않나? 그러면 수행이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중요하죠. 학생부 종합에서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건 맞아요. 자, 근데 수행은요, 시험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기본 점수가 있죠.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이 기본 점수가 68점 뭐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그럼 실제로 한 2점 갖다 싸우는 거고요. 되셨죠? 근데 시험은요, 30점. 다 틀리면 빵점이죠. 됐죠? 수행은요, 내면 68점이에요. 여기는 공부 안 하면 빵점 갈 수도 있죠. 심하게 말해서. 됐죠? 그래서 수행에서는 2점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차가 아주 크진 않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시험을 잘 보아야, 그죠? 1등급 받고, 그 다음에 등수 높고요. 됐죠? 거기다가요,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수행에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됐죠? 수행 하나하나마다 또 배점이 다르죠. 됐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엄청나게, 뭐 외부적으로 막,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한다던가, 뭐, 바쁘신 뭐 아빠, 엄마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랑, 본인이 본인 능력으로, 그죠? 적당히 한 거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되셨죠? 일단, 내는 게 중요해요. 안 내면 곤란하죠. 안 내면 기본 점수 못 받을 거니까. 내고 어느 정도 성의 보여주시고 하면요, 실제로 분야별로 다 봤을 때 차이는요, 한 소수점 0점 몇 점 차이가 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을 잘 봐야 결론적으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등수가 높다는 거, 됐죠? 거기다가 전국의 모든 학교 선생님이 다 똑같은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행을 잘하면 좋죠. 학생부 잘 써야 좋죠. 근데 성적이 나쁜 거를 수행으로 많이 한다. 이건 사실 좀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점 차이 정도가 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시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서요. 자, 중간 기말. 기말은 선택형 20개, 사답형 6개. 중간도 선택형 20개, 사답형 6개. 그죠? 변화가 없네요. 그죠? 변화가 없고요. 객관식이 20개라는 얘기고요. 됐죠? 서술형 단답형이 6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원은요, 서술형 단답형이 중요합니다. 됐죠? 제가 한영도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영 같은 경우는요, 서술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됐죠? 근데 대원은요, 서술형 단답형이 엄청 중요합니다. 서답형이라는 단어가 서술형 단답형인데, 이게요, 실제로 6문제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1번에 1, 2번, 또 뭐 2번에 1, 2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진짜로 서술형도 있고요. 다 쓰는 것도 있고요. 즉, 이게요, 말은 6문제지만요, 실제로는 10문제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날리면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서 요거 신경 써야 돼요. 됐죠? 간단하게 뭐 팁을 드리면, 단답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일반적인 공부로 해결이 되고요. 됐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미리 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직보 때 좀 강조를 해주긴 하는데, 됐죠? 특히 과학 서술형의 특징이 이제 채점할 때 채점 기준이 뭐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단어. 됐죠?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뭐 1강에 빅뱅 같은 거에서 뭐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써봐라 라고 한다면 중요한 단어 우주 배경 복사. 되셨죠? 수소와 원자의 질량비가 3대1 뭐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풀어야죠. 풀 때요, 국어 서술형이 아닙니다. 막 예쁜 말 쓰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교과서처럼. 가장 좋은 서술형 답지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처럼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되셨죠? 제가 직보 때 주로 연습을 시킨다 그랬는데, 이렇게 쓰는 거 연습은요, 좀 평소에 좀 해두면 좋고요. 물론 이제 반 상황에 따라, 학생 상황에 따라, 제가 이제 숙제 내고 과제 검사 할 거니까 그때 따라 조금 이제 평상시에 좀 추가할 수는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게 있어서 내용을 공부만 잘 할 수 있다면 쓰는 건 잘 쓰더라고요. 일부 한두 친구 빼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됐죠? 이렇게. 그 다음 수행은요, 70입니다. 70인데 그 중에서 보고서 10, 실험평가 40.
발표평가 50 이렇게 좀 돼 있고요. 됐죠? 괜찮죠? 즉 이제 100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70을 이제 100%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죠? 발표 평가가 되게 높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 8회 특강 할 때, 그죠? 친구들 매 회차에 한두 명씩은 한번 연습을 한번 시켜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요, 2022학년도 학사 운영입니다. 23도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 거랑 큰 차이는 안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23 거는 3월 이후에 이제 올라오겠죠. 그죠? 그때 한번 보시고요. 됐죠? 최근에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7월 8일에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거를 좀 옮겨놨고요. 되셨죠? 일단 이제 여기 시작할 거는요, 제가 3월과 4월만 넣는데, 그죠? 학년 올라가면 다 나오겠죠. 다 나오는데, 포인트는 요겁니다. 여기 진한 카라 색깔 보이시나요? 됐죠? 여기 날짜가 보이실까요? 여기 4월 21일이죠. 1학기 중간고사를 4월 21일부터 봤어요. 조금 느낌 있으실까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를 빠릅니다. 시험 날짜가 빨라요. 보통 제 마인드에, 선생님들 마인드에 중간고사 언제 보니 했을 때 보통 4월 말 5월 초라고 말을 해요. 보통요. 근데 대원 빠릅니다. 여기 보이시죠? 4월 21일. 이 얘기는 시험 준비할 기간이 됐죠? 공부할 시간이 타 학교보다 보통 최소 일주일은 줄고요. 됐죠? 심하게는요 2주일이 줄어요. 2주 정도가 더 빨리 보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적죠. 3월 초에 입학해서요. 학교에서 뭐 안내하고 전달하고요. 이런저런 OT 같은 거 하고요. 그러다가 훅 지나갑니다. 됐죠? 제가 그래서 더욱더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겨울방학 때 준비 안 해놓으면 막상 4월 달에 갑자기 되게 빠르게 시험 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헐 하겠죠. 그죠? 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심지어는 과거에, 정말 빨랐을 때는요, 요때쯤, 시험 볼 때 있었어요. 제가 대원외고 수업은 헷갈리는데 2016? 그때 정도부터 했거든요. 통합과학 전부터 했어요. 물리원 생물원 할 때부터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라. 됐죠?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 중에서 거의 뭐 탑 클래스 애들 정도로 되게 빠릅니다.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되셨죠? 실제로 이제 우리 대원 친구들은 입학하면요. 3월 되면 바로 시험 공부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공부가 원활합니다. 됐죠? 다른 학교는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고 시험 대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원은 바로. 되셨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여기 이제 커리가 나왔죠. 커리큘럼. 됐죠? 나왔는데 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뭐, 통합과학이 1학기, 2학기에 3단원씩 있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뭐, 실험이, 그죠? 실험이 뭐 하나씩 있고요. 생활과 과학사가 이렇게 간다는 거, 그죠? 두 개씩.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추가를 좀 해드릴게요. 추가를 해드리면요. 1학년 때 336가고요. 됐죠? 통합과학. 2학년 때 실험 1일 갑니다. 됐죠? 3학년 때, 그죠? 생활과학, 과학사가 교차로 2개씩 가요. 그럼 전체가 10이라서 딱 맞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분이에요. 생활과학과 과학사. 요거 혹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오늘 바뀌시면, 지금 제 얘기 듣기를 되게 잘했다고 느끼실 건데,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생활과학, 과학사, 특히 이제 생활과학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일반고 문과 친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럼요, 대원외고와 일반고가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때까지 커리를 봤을 때 좀 제가 이제 2016 정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봤을 때 보통 한영외고가 대원외고 커리를 따라가요. 이때까지 봤을 때. 근데 이번은 어쩌면 대원외고가 한영외고 커리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년 전까지 대원과 한영의 커리는 같았습니다. 근데 한영이 생활과학 과학사 뺐고요. 됐죠? 작년부터 해서 융합과학이 들어갔어요. 생활과학보다 융합과학은 훨씬 어렵습니다. 융합과학은 통합과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원도 아마 올해 우리 친구들 들어갔을 때 3월에 어머님이 학교에서 이거 안내할 때 받으시면 아마 이게 융합과학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꽤 있어요. 됐죠? 됐죠? 그거 좀 체크하시고, 혹시나 물화생지 원 중에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3학년 때 그걸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서요. 만약 그걸 하려면 그 중에 한 과목 정도가 2학년에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반반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융합과학 강의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됐죠? 그래서 더욱더 통합과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과학과 통합과학이 비슷하다고요. 과학은요, 레벨이 이렇습니다. 가장 쉬운 과학이요, 가정과학. 그 위가 이제 생활과학, 그 위가 융합과학, 그 위가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이 고1 과학 중에 제일 어려워요. 되셨죠? 자, 근데 생활과학은요, 통합과학보다는 훨씬 쉬워요. 근데 만약에 융합과학을 해버리면 어려워져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통합과학 이런 것도 열심히 했으면요, 융합과학은요, 통합과학과 비슷해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1학년 1학기 학기 때, 그죠? 통합과학 잘하고, 등급 잘 밟고요. 또 잘 가지고 잘 보관하고 기억해놨다가 3학년 때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됐죠? 바뀔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특히 1학기 중간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주 통합과학이 중요하다. 그렇게 적어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좀 말씀을 드리면, 커리 보시고요. 쭉 보셨을 때 우리 애가 약한 부분이나,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애의 진로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됐죠? 그런 부분들 미리 좀 공부시켜줄 수 있고요. 또는요, 학교에서 커리를 또 짤 때 어머님들이 이런 수업 좀 넣어주세요. 이런 수업 좀 빼주세요. 좀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라는 거. 됐죠?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긴 한데, 제가 이제 물을 조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하이라이트긴 한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현장 설명회 할 때도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주 세게 가지는 않습니다. 세게 가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알고 있고, 지금 하는 것보다 2월 말에 이제 시험 대비용, 1학기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학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문제별로 다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학원 설명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진을 통합과학에 다시 좀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좀 촬영할 겁니다. 되셨죠?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은 느낌을 좀 가지세요. 어떻게 공부할 건지 크게 되셨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죠? 일단 선택형 20문장 10점, 단답형 10점, 서술형 20점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6문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답형이 실제로는 10문제 이상 된다. 그렇게 됐죠? 서술형은 진짜로 서술형이다. 단답형은요, OX 가로 단답형 연습하면 큰 문제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감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 좀 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렇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물화생지 분야별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두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야별로 두 분이 나눠서 들어가세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긴 좀 제가 불편해서 그냥 크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됐죠? 일단 물리학은요. 물리가 가장 어렵어요. 가장 어려워요. 대원은 이제 물리를 잘해야 됐죠? 시험을 잘 봅니다. 됐죠? 물리의 포인트를 많이 두시고 됐죠? 특히 물리에서 하이라이트가 이제 2학기 들어가서 1학기 기말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좀 많이 나오고요.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부터 이제 주로 메인 되는데 그때 이제 역학, 힘, 운동, 에너지 이런 거 아시죠? 그런 부분하고요. 전자기학, 전기 이런 부분들이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1, 2도 일부 활용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좀 하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학기 중간도 거기보다는 역학이나 전자기학보다는 좀 쉽지만 시소재 반도체도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교육이 특별하게 됐죠? 8강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원은 당연히 강조된 거를 내고요. 조금 더 들어가요. 조금 더. 일부 물리원 내용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살짝 조금 버거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화학은요 물리학에 배우면 좀 쉬워요. 실제로 물화생지 1, 2, 물화생지 1만 했을 때는 화학원이 물리학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통합과학 내에서는요 화학 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본외고는요 모의고사 그림을 좀 활용을 합니다. 이때 모의고사는 고1, 고2, 고3 상관없고요. 됐죠? 통합과학에 있는 요 화학결합 내용은요 화학원에 그대로 있어요. 조금 더 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끌어내려와서 특히 그림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화원 내용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고요. 됐죠? 정리 잘하고 우리 고1 모의고사, 일부 고2 모의고사 준비 잘하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의고사 볼 때요 고2 모의고사에서 특히 3월 모의고사 있죠. 3월 모의고사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고2 3월 모의고사는요 되셨죠? 고2 3월은요 시험 범위가 고1 전체예요. 고1 전체 그 이게 들어가겠죠. 됐죠? 우리 친구들은 고2 3월 모의고사를 풀 일이 없잖아요. 됐죠? 시험 기간에 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시험 대비할 때 안 해놓으면 거기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조심하시고요. 어쨌거나 이제 화학은 물리학에 비해서 좀 쉽다, 할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은요 이제 대원 생명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DNA 파트 7강의 요 파트하고요 21강의 지질시대 이것도 이제 2학기로 가는 거죠. 거기가 꽤 까다롭게 나옵니다. 이 DNA 파트는요 16강에 유전정보의 흐름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랑 연결합니다. DNA를 그저 복제해서 다시 DNA를 만들기도 하고요. DNA 정보를 가지고 RNA를 만들기도 하고요. 됐죠? DNA 정보를 RNA에 복사한 다음에 그죠?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과정이 다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전정보의 흐름이라는 단원이고 거기랑 연결을 해서 됐죠? 시험 문제를 조금 수학적으로 내요. DNA가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가닥이고 가운데가 이제 염기라는 게 있는데 됐죠? 그 염기들이 짝꿍이 있거든요. 짝꿍. 즉 하나의 염기를 알면요 나머지 하나의 염기를 유추할 수 있어요. 짝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뜨문뜨문 가르쳐주고 반대 짝꿍들을 유추해서 퍼센트 결론은 100%가 돼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런 문제가 꽤 어렵고요. 그게 서술형으로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되셨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1강 지질시대 파트가 제가 봤던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한 100개 학교 정도의 시험 문제를 다 이제 풀고 정리하는데 제가 봤던 전체 학교 중에서 가장 좀 어렵다라기보다 가장 좀 특이하게 나와요. 지질시대가 100개 학교 중에서 대운외고가 무슨 얘기냐면 타 학교는요 크게 나오는데 여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학교 프린트 열심히 하셔야 되고 됐죠? 그런 내용들 학원 선생님하고 소통 많이 해야 되고요. 됐죠? 하나도 안 놓치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2학기 내용이긴 하지만 생명과학이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1학기 중간으로 말하면 여기 서술형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자 지구과학은요 제가 개념을 정확히 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다른 파트들은 그래도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1, 2까지 조금 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요, 1, 2까지, 모라생지 1, 2, 특히 지구학 1, 2까지는 안 가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꽤 생소합니다. 꽤 생소해요. 되셨죠? 우리는 중학교 때 보니까 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별은요, 물리적인 얘기래요, 물리적인 얘기. 그죠?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 이 별 얘기는요 화학적으로 합니다. 화학적으로.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갈 부분도 있어요. 지구과학이지만 어머니들 느낌 있으시겠지만 물화생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문과스러운 게 지구과학이거든요. 근데 여기 파트는요 물론 암기가 많지만 논리적으로 가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해요. 무조건 외웠다가는 틀립니다. 됐죠?
거기다가 원투에도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학기 중간고사라는 하나로 딱 묶었을 때는요, 여기 이제 시수이 좀 어렵고요. 디인이 좀 어렵습니다. 됐죠? 이쪽은 이제 객관식으로 주로 나오고요. 이쪽은 이제 서술형 단답형으로, 그죠? 좀 어렵습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2월 말에 학원에서 설명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또 길게 문제별로 다 파헤쳐 드릴 겁니다. 뭐 어느 출판사, 어느 교과서 또는 뭐 어느 문제집, 뭐 수능 특강, 모의고사에서 나왔다. 거기서 빼왔다. 이렇게 다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PT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이제 시험 대비 방학 커리는 아니고요. 시험 대비 커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커리는 7주를 좋아하고요. 7주. 시험 범위하고 학교 일정에 따라 이게 6주가 될 수도 있고요. 8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원은 시험이 빠르기 때문에 8주가 될 확률보다는요, 6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7주가 맞고요. 되셨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주 마지막이 이제 직보, 시험 전날 하겠죠? 그쵸? 6주까지는 진도랑 하고요. 진도랑 할 때 기본적인 교재는요, 제가 수업이란 프린트가 있고요. 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과제란 프린트가 있고요. 학교별 기출이란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란 프린트가 있고요. 일단 수업이란 프린트는 말 그대로 수업을 나가고요. 그 뒤에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 1, 2, 3에서 뭐 고2, 고3 거 뺀 거 아니고요. 고 1, 2, 3에서 해당하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요. 제가.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죠? 혹시 이게 보이실라나? 이걸 좀 없애버릴게요. 됐죠? 고 1, 2, 3에서 해당하는 범위는 제가 다 가지고 옵니다. 됐죠? 수업 뒤에 있는 모의고사 교재에서요. 됐죠? 그 다음에 과제는요, 이제 사설. 우리 대원 같으면 출판사가 이제 비상교육이니까 거기 과제 줄 때 제가 완자, 오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됐죠? 그럼 이제 과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하이탑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보면 찝찝한 EBS나 그 다음에 기출 좀 모아놓은 자이스토리 같은 거 그런 것들로 과제를 만들어서 줄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학교별 기출은요, 우리 특히 이제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1등급 다 맞고 싶은 친구들, 그쵸? 수업 다 풀고, 모의고사 다 풀고, 사설 다 풀고 해도 뭔가 좀 찝찝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타학교 문제. 제가 이제 요 기출을 만들 때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자사, 특목, 외고 최대한 많이 해서 엑기스 문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대원 친구들은요, 외대보고 문제 좀 풀어보고 싶어 하거든요. 되셨죠? 한영교고 문제 풀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는 대치동에, 요 동네에, 그죠? 과학 중점 학교들, 그죠? 그런 학교들 문제 풀어볼 수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1등급으로 하는 친구들은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이는 거고, 요걸 수업 시간에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매주 주긴 하는데요. 제가 요 풀이를요, 여기다 찍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특히 이제,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완벽하게 다 맞고 싶다. 그런 친구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요거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바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뒤에 안내가 되는데, 유튜브로 이준일 통합과학 들어가시면, 뭐, 구독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420명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000문제 정도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대원 자체 문제도 한 150개 가까이 있고요. 제가 또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촬영을 했고요. 됐죠? 더 업될 거고요. 2022 거는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2022개 추가가 되면 2021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거의 뭐 한 300문제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요. 되셨죠? 그래서 특히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죠? 괜찮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주까지는 이제 진도를 나오고요. 직보 때 OX, 괄호, 단답형, 서술형 연습시킵니다. 그 전에 안 하느냐? 그 전에도 해요. 매주 간단 테스트 할 때 OX나 가로 같은 거 합니다. 단답수령도 있어요. 매주 테스트에도 간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됐죠? 하고, 마무리 직보 때 더 추가적으로 연습을 좀 시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최근 모의고사.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회차별로 프린트를 줄 건데, 그 프린트를 주는 시점하고, 그 준 이후에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3월 초에 줬지만 실제로 고2, 고3은 4월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그죠? 4월 모의고사 내용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이제 직보 때 풀 겁니다. 그렇게 역시 촬영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전년도 시험지들, 그죠? 풀 거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은 기본적으로 좀 늦게까지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보, 시험 전날 같은 경우는 학원 선생님이 제가 오래 하면서 제가 주력 학교 다음날 시험 볼 때는 뭐 잠을 자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도 저한테 이제 주력 학교이기 때문에 뭐 당일 아침까지, 그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놨더니 공부 습관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학교 갔다 와서 시험 기간에 먼저 한숨 자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누구는 공부하고 일찍 자는 친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흩어지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누수 없게 질문은 다 받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업과 그 다음에 보강 동영상은 촬영을 다 합니다. 모든 강의 당연히 촬영을 하고요. 됐죠? 보충으로 좀 활용할 수 있고요. 보강 동영상은 뭐냐면 학교에서 특정 부분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또는 제가 학원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업하기에는 학원 시간이, 그리고 커리가 좀 짧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6주, 7주, 그죠? 그럴 경우에 그것 때문에 또 진도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럴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또는 이제 주로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밴드, 이진울 톡학 밴드에 올려서 더 보강할 수 있게, 더 들어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촬영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홈페이지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이진울 통합과학 들어가시면 되고요. 유튜브 많이 강조해드리고, 블로그는 제가 많이 하진 않고요. 인스타도 있긴 한데 많이 하진 않고요. 질문은 주로 카톡으로, 됐죠? 질문은, 자료는 주로 밴드로요. 됐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그죠? 보강 동영상 이런 것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부분은 이제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저를 도와주고 계신, 지금도 지금 촬영할 때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실장님 계시고요. 됐죠? 이제 저만 도와주시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실장님, 학원 실장님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교들이 있습니다. 문제 프린트 해주고 만들어지고 출첵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 기본적으로 질문은 제가 다 받습니다. 제가 다 받습니다. 조교가 되게 똑똑하고, 이과, 뭐 물리전공이라 갖고 질문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교가 이제, 조교는 아무래도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안 나오거나, 됐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일정 때문에, 또 본인 상황 때문에 뭐 일정 자체가 흔들리거나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문은 제가 다 받습니다. 특히 이제 물리 질문이 제일 많은 게 물리인데 제가 완벽하게 다 받습니다. 다 받고요. 혹시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올리면 되죠. 또 들을 수 있죠, 그죠? 모르면 또 카톡하고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질문은 기본적으로 제가 받는다는 거, 됐죠? 강조를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늦을 수밖에 없고, 안 되니까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죠? 어떻게거나 최대한 소통해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게 할 거고요. 되셨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요번 이제 교재인데, 요 교재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재입니다. 됐죠? 방학 교재는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수업이 있고 과제가 나가긴 할 건데, 과제는 학생들의 따라오는 수준을 보고, 요거는 좀 약간 삼각형이긴 하고요. 수업 교재는 당연히 뒤에 모의고사 문제 있고요. 수업 교재는 당연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지만, 정규 교재랑은 약간 다릅니다. 됐죠? 원참고 좀 하시고, 됐죠? 요 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요.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됐죠? 제가 수업 교재에 항상 뭐 시간을 많이 써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책으로 된 교재를 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책으로 된 교재 안 나갑니다. 왜 책으로 된 교재 안 나가냐면, 일단 매주 친구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고요. 됐죠? 미리 만들어 놓은 교재 작년하고 선생님 다를 수 있고요. 또는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교재는 이번 주에 만들고요. 이번 주 교재는 전주에 만들고요. 최대한 살아있는 문제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모의고사 봤어. 그것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그죠? 살아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만들기 때문에 책으로 묶어서 가지는 않고요. 회차별로 나갑니다. 회차별로. 대신 이제 그럼 이제 프린터가 되게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매주 나갈 때마다 이진울 통합과학 일자 파일을 주고요. 거기다 다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요. 되셨죠? 됐죠? 방학대교도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나갈 거고요. 됐죠? 방학대교는 요거 나갈 거고요. 약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약간 제가 세모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기출. 학교별 기출이에요. 특히 이제 1등급 원하는 친구들, 1등급, 그런 친구들은 타학교 문제. 그죠? 풀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풀어봐야 되고. 과학이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당연히 자사고들이 어렵겠죠. 자사고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과학 중점 학교들, 그죠? 어렵겠죠. 그죠?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좀 어렵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남, 서초, 송파, 됐죠? 자사, 특목, 외고를 다 넣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대부고 문제 들어가 있고요. 대원외고는 제가 따로 갈 거고, 대원 전체로 갈 거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뭐, 한영외고 문제 들어가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요동네 있는 학교들, 뭐, 여기도 보이시면 뭐, 개포고나, 그죠? 뭐, 경기여고, 뭐, 여기, 서울고인가요? 뭐, 단대부고, 뭐, 중동고, 뭐, 휘문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1등 원하는 친구들, 그죠? 요건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만 나갈 건데, 그때 활용하시고, 내용 설명은 유튜브에 있고요. 그죠? 됐죠?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광고기도 한데, 어머니들이 좀 요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요, 학원 수강 여부하고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됐죠? 여기 이제 419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오늘인가요? 어젠가 봤더니 이게 421이더라고요. 420명 가까이, 됐죠? 구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131이라고 보이시나요? 됐죠? 2022 문제도 제가 지금 2문제가 찍어놨죠.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활용 잘 하시면 대본 문제도 풀고, 타학교 문제도 풀고. 되셨죠? 클릭수 한번 보실래요? 클릭수 지금 하는 거는요, 풍문고 보이시나요? 2021 8,000회가 넘어요. 경기여고 뭐 3,900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도 있고요. 또 아주 또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원외고 문제 푸시고, 여기 그리고 수행평가 자료도 제가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입시 자료도 조금씩 올려놓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기 좋은 문제는 문제가 좀 어렵거나 좀 특이하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됐죠? 적극적으로 유튜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밴드도 있습니다. 이준일 통합과학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제가 승인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 들어왔을 때 주로 이제 수업 듣는 수강생한테 나가긴 하는데, 거기 이제 필요한 자료, 보충 자료, 학교에서 수행평가 한대 그러면 제가 거기 받는 자료들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되셨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건데, 이제 겨울방학 컬입니다. 겨울방학. 제가 이제 주로 중간고사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컬이고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대원외고가 물리학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물리. 자, 물리 쫙 깔아놨습니다. 5, 6, 7, 8. 됐죠? 5, 6, 7, 8.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좀 섞이고요. 이렇게. 됐죠? 중간 때는 작년하고 왔을 때 1학기 중간 때는 안 들어갔긴 하고요. 근데 이거를 1학기 중간 때 안 들어가니까 안 해.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겨울방학부터 미리미리 해야 되니까. 특히 물리가 변별력이니까 제가 특히 물리 많이 강조드린 거고, 물리를 5, 6, 7, 8에서 딱 깔아놨습니다. 됐죠?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DNA 좀 어렵다 그랬죠. 그죠? 고적 부분을 1회차와 3회차에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는요, 어렵긴 한데 시험 기간 들어와서 해도 돼요. 그거는 어떤 거 느끼냐면, 어머니들 느낌의 기가 있죠, 기가. 기술 과정.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다가와서 조금 세게 수업하면 되고요. 그래서 생명과학 파트, DNA 쪽.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파트 어려운 거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놔야, 뭐 예를 들면 주기율표부터, 그죠? 해놔야지 업할 수 있으니까 방학 때 좀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8회차 구성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 2학기가 좀 섞여 있는 거고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대원외고가 주로 나오는 그런 것만 넣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름을 코어 특강,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되셨죠? 중요한 부분만 좀 하는 겁니다. 되셨죠? 중요한 부분 한다고 하니까 또 이럴 수 있죠. 중력과 물체 운동에서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파트는 다 하는 겁니다. 이 파트 다 하는 거고, 통합과학 전체가 한 31강쯤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8회차, 8강 정도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제가 이제 대원외고 겨울방학 수업은 1월 4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개강을 하고요. 공식적으로요, 대원외고 수업은 제가 수업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되셨죠? 오픈반은요, CD인지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밖에 없고요. 이 시간 좀 힘드시겠지만 좀 시간표 조율하셔서 좀 정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쌤한테 관리를 좀 추가로 좀 받고 싶고, 됐죠? 우리 친구가 좀 문과 성향이라 철저한 외고라, 됐죠? 조금 특히 과학을 힘들어한다. 또는 멀리 봤을 때 이과적인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의치 한약수에도 좀 관심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치특목사관학원이라고 대치사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조금 소수 정예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참고하셨다가 우리의 성향을 보시고 시대인재 또는 대치특목사관학원에서 이제 잘 고르셔갖고 수업을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시간표는요, 제가 유튜브에 그 정보라고 하는 칸이 있죠. 여러 가지 디렉토리 중에서 정보라고 하는 칸에 맨 끝에 시간표 올려놨고요. 제작조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학원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장 정확한 게 절 거니까 저한테 직접 문자나 톡을 두시면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됐죠? 좀 말이 너무 많았죠, 그죠? 근데 좀 안내를 좀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유튜브로는 이제 2월 말에 다시 한번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제가 좀 진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시대인재학원에서 대원외고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이진일 선생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